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 한층 더 고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내려오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2017년 말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성화하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갭 투자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부르며 이후 대책들은 이를 수습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세제 혜택 6가지나 되는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이게 다주택자를 늘리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굴산 대책을 하면서 많은 세제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 지난해 12.16 대책도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빚내서 집을 더 사는 걸 막는 데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 곡선은 멈추지 않았고 그럼에도 국토부 장관은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말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결국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으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총공세에 돌입했고 단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세금만 올리면은 뭐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그런 건 과거에 우리의 경험에서 봤을 적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정책을 책임질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김 장관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김 장관 퇴진론이 솔솔 새어나오며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잇따른 정치권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일단 김현미 장관의 경질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내놓은 세제 강화 정책에도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야당의 비판 속에 정부와 여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